자, 이번 시간부터는 예비군 훈령 중에서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은 금년도 1월 11일 개정이 됐죠. 그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이것은 1월 21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령에는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이 두 과목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훈령부터 보겠습니다. 그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자, 여러분 우선 교재를 보세요. 그 서문 1쪽에 보면은 총 6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지휘체계, 제3장은 예비군 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 그 4장에는 예비군 운용, 5장에는 예비군 업무 운용, 6장에는 예비군 군수 관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교재 서문 3쪽에 한번 보세요. 그 3쪽에 보면은 별표하고 별지가 있죠. 이 별표하고 별지가 있습니다. 이 예비군 훈령은 이 별표하고 별지에 있는 내용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군법이나 병력법, 통합방위법 이것은 그 별지나 서식, 별표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시험 범위 제외되지만은 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이 예비군 훈령은 별표에 있는 거, 별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예비군 편성 운영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여러분들 흐름을 머릿속에 딱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대관을 먼저 하라고 했죠. 큰 흐름이 뭔지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뭐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지식을 또 정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법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가지치고 나온지 우리 뿌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나오더라도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그 조편운 이렇게 그냥 줄여서 읽겠습니다. 그 총칙에는 이 훈령의 목적, 그 재정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 훈령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이 훈령의 적용 범위, 이것들이 총칙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목적과 정의, 이것은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잘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휘체계에 들어가면은 예비군 지휘관리체계가 4조에서 규정하고 5조에서는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용에 관한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이 2장에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 3장에 보면 3장은 이제 절이 많죠. 1절부터 6계절이 나오죠. 6계절이 나오는데 요 내용도 딱 따져보고 보면은 간단하고 또 쉽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개요에서 예비군 조직 대상이 누군지 예비군 조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 조직을 가지고 예비군 부대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편성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들어가면 이제 지역 예비군 편성해서 3절에는 직장 예비군 편성, 지원 예비군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예비군과 직장 지원에 보면 그 지역 편성 원칙하고 편성 방법, 그다음 편성 및 해제 절차, 주요 지휘자 임명, 지역 예비군 부대 계획 이렇게 해서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예비군에 가면은 3가지로 되어 있죠. 이 지역에 있었던 편성 원칙 그대로 이루어져. 그다음 편성 방법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편성 해체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이 3개가 직장 예비군 편성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예비군 편성은
이제 예비군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고 지원 방법 및 처리 절차, 그리고 여성 예비군도 지금 지원해서 받고 있죠. 그 여성 예비군, 그리고 특전 예비군도 지원해서 특전 예비군 부대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 예비군 지원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개인이 예비군에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성이 여성 예비군에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비군이든 또 전역한 사람이든 간에 특전 예비군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추가 편성에는 추가 편성 대상자하고 추가 편성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군법에서 공부를 해죠. 예비군 복무 기간이 지난, 그러니까 8년이 지난 예비역병과 보충역병은 추가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제 추가 편성을 하는데, 이런 추가 편성 대상자가 누구고 이 편성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이 5절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가면 이렇게 예비군 자원관리, 그 예비군으로 이제 편성된 예비군 대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자원관리 면에서 신규 조직 절차. 그러니까 이제 그 군에서 전역하는 친구들이요. 전역하면 신규를 조직하잖아요. 이럴 때 신규 조직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 조직된 예비군이 이제 신상 변동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취업도 하고 거주지도 옮기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 다음에 24조는 23조를 좀 구체화한 거예요. 그 전입자, 전출자, 직장 취업자, 지역장에 퇴직했을 때 이런 거 이제 관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5조에는 재복무자 예비군 복무 연차 적용.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는 재복무자들이 많죠. 군에서 대위로 전역했다가 다시 제위로 재복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사관으로 재복무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죠. 그 부사관들도 또 중사로 있다가 전역해가지고 다시 중사로 재복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복무자들에 대해서는 예비군 복무 연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고, 그 다음에 예비역들도 간부도 진급시키죠. 여러분들도 전역하면 대위에서 그 소위에서 중위, 중위에서 대위, 대위에서 소령, 소령의 중령 이렇게 진급이 되잖아요. 예비역도 진급시킵니다. 부사관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간부 진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비군 보류자, 이제 예비군법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예비군들 보류자는 그 동원 보류자와 예비군 훈련 보류자가 있죠. 동원 보류자와 예비군 훈련 보류자는 동원이 발령돼도 동원에 응하지 않아도 되죠. 교육훈련 보류자는 교육훈련 참가를 안 했지만은 참가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류자들이죠. 이 보류 직종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는 예비군법에서 규정된 보류 직종이 있었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류 직종이 있었고, 국방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류자 직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외에 이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그 방침 보류자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이제 이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류자는 방침 전면 보류자와 방침 일부 보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지에 들어가면 이제 법규 보류자하고 방침 보류자 해가지고 같이 이제 별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군 보류 직종에 대해서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운용에 들어가면 예비군들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휘 통신 체계는 어떻게 하며 동원을 언제 할 것인지, 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동원 체계, 동원에 대한 예비군을 어디다가 운용할 것인가, 운용 방법, 이런 것들이 4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예비군 근무 운용은 요 2절만 있어요. 1절 예비군 지휘관 근무, 이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삭제가 금년도 1월 10일부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서 이게 없어요. 아예. 그리고 2절 예비군 감사 및 법규 위교자들 처리. 그래서 예비군 감사가 있고 예비군법 위반자 처리. 이것이 5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가면 예비군 군수 관리 해가지고 예비군 보급 지원 계통에 대한 규정과 무기 및 탄약 보급, 통신 장비, 기동 장비, 피복 및 전투 장구, 시설,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들이
제6계장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돼 있다는 내용을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크게 대관을 하고 예비군 훈령 중에서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은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크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별표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별표일은 수행군 부대 현황부터 여성 예비군 편성 물자 관리, 별표 25의 동원 보류 직종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하여튼 별표 24까지는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해야 돼요. 별지는 사실 암기할 게 없습니다. 서식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별지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눈으로 익혀나온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이렇게 되고 총칙 들어가십니다. 총칙. 자, 여러분들 교재 1쪽입니다. 그 총칙에는 일장의 훈령의 제정 목적, 그 다음에 훈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 3조 적용 범위 있죠.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비군 훈령 중에서 조편운의 목적은 예비군법, 병력법 등에서 명시된 예비군 조직, 편성, 운용 여기에 관해서 필요한 지침하고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방해연도 지침 또는 육군, 해군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법이 두 가지가 들어가죠. 예비군법과 병력법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 편성, 운영이죠. 이 설치는 없습니다. 설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직, 편성, 운영이 들어가요. 방해연도 지침인데 여기 육군, 해군이죠. 공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육군, 해군을 각군이라 그래요. 그 각군 그러면 육군, 해군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공군은 없어요. 공군은 왜냐하면 예비군 부대가 없죠. 공군은 자체적으로. 그래서 각군 그러면 육군과 해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군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용어 정의는 총 몇 가지 있냐면은 여러분들 교재를 먼저 보세요.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1호부터 14호 14가지가 있습니다. 그 14가지에 대한 용어 정의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자, 용어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 예비군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이 예비군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요 예비군법에서 따라 조직 편성된 개인도 해당되고 또는 부대도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예비군, 부대도 예비군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는 법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목적에서는 법이 예비군법과 병력법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요 예비군에는 예비군법만 나옵니다. 여기 예비군법 또는 병력법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죠. 이게 조직 편성입니다. 개인도 되고 부대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가 생길 때 틀립니다. 뭐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 편성된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개인뿐만 아니고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조직이란 말도 있고 편성이란 말도 있어요. 우리가 조직과 편성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슷한 용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확실하게 틀립니다. 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원의 대상과 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조직이라고 그래요. 조직. 그다음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군으로 조직된 자, 이 예비군으로 조직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투력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위로 부대화한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조직에서 한번 볼게요. 구성원의 대상과 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예비군법에서 구성원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비역 장준부. 예비역 병은 8년차가 되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복무기간이잖아요. 보충력. 다음 날부터 소집 해제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11월 31일까지 복무기간을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복무기간, 그러니까 대상하고 복무기간, 그것이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비군법에서 조직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편성이란 말은
이러한 조직 대상자를 가지고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뭐 중대도 편성하고 대대도 편성하고 분대도 편성, 소대도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대화하는 것을 편성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과 편성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지역 예비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예비군이니까 직장 예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지역 예비군은 이 지역 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합니다. 편성된 예비군입니다. 지역 방위입니다. 행정구역이죠. 관할 구역이라 해서도 안 되고 편성된 예비군인데 조직된 예비군 그러면 안 됩니다. 편성과 조직을 확실히 구분하세요. 그 직장 예비군은 직장 방위죠. 방위. 전부 다 방위입니다. 이 방호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방위냐 방호냐 구분하세요. 이 직장되는 편성된 예비군을 직장 예비군이라 합니다. 그럼 예비군 지역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이게요. 예비군 지역대란 예비군 자원관리대대 하고 예비군 중대의 중간지휘제대예요. 중간지휘대대로서 통상 어디다 설치하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같은 우리나라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세종 특별자치시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 자치구 단위로 편성이 되는 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하 예비군 부대를 지휘 관리하고 지역대 본부는 그 특별자치시 시군 자치구청에다가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시, 구청 여기는 예비군 지역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대의 역할은 예비군 부대 자원관리대대 이제 통상 군 구단위로 이제 대대들이 있죠. 그 대대를 자원관리대대라고 그러죠. 그 대대하고 중대 중간 지휘 체계에 있는 지휘제대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부대를 지휘 관리하는 겁니다. 지휘 관리하는 건데 이거 지휘 감독, 뭐 지휘 통솔, 지휘 통제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지휘 관리죠, 관리. 자, 여기 특별자치시 이런 거는 뭐 하나 생략돼도 안 돼요. 이대로 어떤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어디 하나라도 생략이 되면 여러분 틀린 문장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예비군 기동대란 뭐냐? 이 기동대는 이 지역대가 설치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시, 군, 자치구 여기에 편성되는 부대입니다. 그 임무는 무슨 부대냐? 기동 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기동 예비 임무. 기동 타격 임무가 아니고 기동 예비 임무입니다. 요 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구가 있는 시는 제입니다. 왜 구가 있는 시는 제냐? 여기 구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구가 있는 시는 제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비군 중대는 보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는 지역 예비군의 경우는 읍면 동 단위로 설치하고 직장은 직장 예비군 자원수를 고려해서 편성합니다. 요 예비군 자원수 고려해서 몇 명 이상이에요? 81명에서 481명 이상이면은 예비군 부대를 설치 운영해야 되죠.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인 경우는 군대급 이상 자원이 있으면 직장 예비군을 편성 운영해야 되죠. 그래서 그 자원수에 따라서 중대, 대대, 연대, 여단까지 설치하도록 되죠. 요 본부와 수개 예비군 소대로 편성된 예비군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예비군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그 중대 본부하고 그 예비군 수대도 여러 개 있어요. 그저 읍면동 중에서도 자원수가 많은 데는 1000명이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자원이 적은 데는 뭐 100명, 200명 이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본부는 똑같이 있지만은 예비군 소대는 뭐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죠. 그래서 수개로 한다. 이 4개 이상 이렇게 틀립니다. 수개의 예비군 소대로 편성된 예비군 부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원 예비군은 누구냐? 지원 예비군이란 예비군에 조직되는 대상이 아닌 사람, 이미 예비군 복무기간이 끝난 사람이죠. 조직 대상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해 선발된 예비군을 지원 예비군을 말해요. 다만 특전사 출신 예비역 병 대상 예비군 7년차부터 8년차까지 희망하여 선발된 자는 예외죠. 왜냐하면 특전사 특전 예비군 부대 지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예비군 그 예비역으로서 예비군이 7년차, 8년차까지 예비병이잖아요. 그 7년차, 8년차 중에서 그 특전사로 지원이 가능해요. 특전 예비군부대로. 그리고 그 예비군 복무 기간이 끝난 사람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원이라 하더라도 원래 예비군에 있다, 일반 예비군에 있다가 특전 예비군을 선발된 자는 제외한다는 거죠. 요거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럼 수행군 부대 보겠습니다. 이 수행군 부대는 이제 예비군법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죠. 부대장이죠. 자, 수행군 부대장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예비군 지휘 관리 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 부대장을 말한다. 그래서 수행군 부대장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이죠. 별표 1 내용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군법 공부를 하면서 수행군 부대장이라는 용어 정의가 있었죠. 용어 정의에는 예비군의 관리 운영만 나오셨죠. 이 지휘란 말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 예비군법에는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훈령에는 조편으로는 지휘 관리 운영에는 세 가지 용어 들어가 버리죠. 법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만은 잘못된 대로 우리가 암기를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수행군 부대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세 군데 나와요. 예비군법 시행령에서 수행군 부대장이라는 용어 정의 나왔죠. 그리고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여기서 또 수행군 부대장 용어 정의 나와요. 그 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에 들어가면 또 나와요. 나오는데 예비군법하고 예비군 교육훈련에서 정의하고는 수행군 부대장 똑같이 관리 운영이란 말의 용어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요 보는 조직 편성 운영에 대해서는 지휘라고 하는 이게 하나 뜬금없이 탁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휘 체계 우리가 모든 문서 체계는 상위 문서부터 하위 문서까지 전부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 우리 예비군 훈령을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내가 예비군법 강의할 때도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개 강의하면서 체크를 해주죠. 훈령 강의하면서도 체크를 해주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공부하다 보면 이거 뭐 예비군법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왜 훈령에는 또 이렇게 됐지 하고 의문점을 가지면서 그 차이 나는 대로 암기를 해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비군법 시험 볼 때는 예비군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정답을 찾아내고 예비군 훈령 시험 볼 때는 그 훈령 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답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시험 공부문에 또 뜹니다. 그렇게 이제 그 정답을 찾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예비군법에 있는 내용, 예비군 조편문에 있는 내용, 훈령에 있는 내용들을 차이 나는 것들은 차이 나는 대로 척척 체크를 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정답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이 수행군 부대장의 용어 정의는 요 지휘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간 것이 큰 차이점이다. 그럼 수행군 부대장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육군에는 군단장이 6개 부대에 있습니다. 1, 2, 3, 5, 8. 5개 군단이죠. 5개. 그 수도군단하고 6군단하고 7군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접적 사단은 다 제외돼요. 접종 사단은 군단이 들어가요. 군단이 들어가고 주로 주방사단들이 이제 그 수행군 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17, 31, 55, 이 사단도 다 외워야 됩니다. 군단도 다 외우고 사단도 다 외워야 돼요. 그 해군은 1함대, 3함대, 인천 해역방어사령관, 진해기지사령관. 이렇게 해군은 총 4개 부대입니다. 자, 2함대는 빠졌어요. 그 2함대는 그 서해안 오개도서 있는 이 서해안 지역에 상당히 그 분쟁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죠? 북한 도발도 많고. 그래서 이 2함대 사령관은 제입니다. 그 다음에 해병대는 5개예요. 1해병사단,
해병이사단장, 육여단장, 부여단장, 연평부대장입니다. 이런 부대장들이 수인권 부대장이 됩니다. 이 공군은 없죠. 공군은 없습니다. 수인권 부대장 더 암기를 하세요. 그 육여단장은 백령도에 있죠. 이게. 부여단장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자, 11호. 예비군 자원관리대장이 누구냐. 여기 앞에서 이제 지역대가 중간제대로 그러잖아요. 관리대장하고 예비군 중대하고 중간 관리제대로 그러세요. 또 거기서 나오는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장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이제 관리대대장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관리대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장을 그냥 관리대대장이라 하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관리대대장이란 예비군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단위 부대장으로서 통상 1개 이상 시, 군구 책임 지역을 담당하는 대장을 말해요. 통상 1개 이상입니다. 예비군 업무죠. 예비군 업무. 예비군 임무 수행이 아닙니다. 예비군 업무 수행이죠.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단위 부대장으로서 통상 1개 이상 시군구 책임 지역을 담당하는 대장을 만다. 책임지역, 시군구 책임지역, 시군구 행정구역 또 이런 말 써도 안 됩니다. 책임 지역이죠. 자, 12호 국방동원정보체계. 이 국방동원정보체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비군 군에 근무해본 사람들은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국방동원정보체계는 예비군 업무를 전산화 할 수 있도록 전산책을 다 해나가죠. 국방부부터 예비군 중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국방동원정보체계를 보면 참 업무가 편해요.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비군 및 동원 및 예비군 관련된 정보자료를 국방부부터 정보부처, 육해, 공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과 상호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체계를 말한다. 자, 여기서 여기는 또 공군은 들어갑니다.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공군은 들어가요. 공군에도 동원 예비군은 있잖아요. 그죠? 공군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런 전산체계를 국방동원정보체계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예비군 업무하고 요 동원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 예비군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동원 및 예비군 업무만 이것도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데는 예비군만 나오는 게 있고 어떤 데는 동원 및 예비군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도록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예비군 주요 지휘자란 말이 있어요. 예비군 주요 지휘자라는 것은 지역 예비군 소대장, 그 지역 예비군 소대장입니다. 기동대 포함, 부중대장, 부기동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이런 사람들을 주요 지휘자라고 그래요. 이걸 또 지역이라는 말을 빠르지만 틀립니다. 주요 예비군 주요 지휘자 그러면 지역 예비군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 예비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비군 주요 지휘자라고 하는 것은 지역 예비군 소대장, 기동대 포함, 부중대장, 기동대장. 이 소대장 가로로 기동부대 포함, 부중대장, 기동부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이런 사람들을 예비군 주요 지휘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 주요 지휘자 그러면 지역 예비군만 해당되지 직장 예비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잘 체크해야 돼요. 자, 전역권 부대란 말이 또 나옵니다. 이 전역권 부대란 말이 무슨 부대냐? 여기는 법이 두 개 나오죠. 병력법하고 군인사법. 법이 두 개 나오죠. 병력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합니다. 이걸 전역권 부대라고 해요. 이 법은 병력법과 군인사법이죠. 예비군법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이 훈령의 적용 범위는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 및 관련 기관입니다. 또 이것도 이걸 이 훈령은 동원 및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 및 관련 기관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틀립니다. 이거는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 및 관련 기관에 적용하는 거예요. 다음은 지휘 체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쪽입니다. 4쪽의 지휘 체계는 4조에
예비군 지휘 관리 체계 해가지고 1항, 2항, 3항, 4항 나오죠. 그 다음에 5쪽 펴보세요. 5쪽에 보면 제5조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업무 분장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몇 명 나와요? 국방부 장관, 학군 참모총장, 수행군 부대장, 예비군 부대 지휘관, 7쪽에 예비군 소대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그 다음에 7호 수탁 경찰서장 해서 7개 직책이 나오죠. 그 7명이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고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휘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련 제2장 지휘 체계 제4조 예비군 지휘 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또 낼 수도 있죠. 그렇게 낼 수도 있고 제2장 지휘 체계에 관련된 내용이다 해가지고 4조에 있는 지휘 관리 체계 내용하고 5조에 있는 예비군 조직 편성에 관한 업무 분장 이것을 조합해서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관 세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 전체적인 장을 알아봤잖아요. 그럼 지휘 체계 속에도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가를 같이 한번 먼저 보고 그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식 정리하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실력은 누가 얼마만큼 지식 정리를 체계적으로 잘 했느냐 하는데 거기서 실력 차이가 나요. 그 지식 체계를 잘 하고 있으면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을 재지로 정답을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반면에 이 지식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으면은 정답을 찾아내는데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 여러분들 업무할 때 자료 정리를 잘 하고 있으면은 컴퓨터에다가 파일 정리 자료 정리 잘하고 있으면 금방 찾아내지만은 자료 정리를 엉망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속에 들어가기는 있어. 자료는 들어가긴 있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몰라가지고 찾는데 엄청나게 시간 낭비하기도 하고 하죠. 그건 바로 우리 뇌 속에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뇌 속에도 지식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우리 학교에서 그 교수들이나 이런 그 사법고 시험 본 친구들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최종 단계는 지식 정리를 잘한 사람이 고득점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런 그 체계적으로 지식 정리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지휘관리 체계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군 지휘관리 체계에는 4가지가 있죠. 1항,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국방부 장관 한번 볼게요.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지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권한과 책임 2개 다 나오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군 참모총장은 지휘 계통에 따라 예비군 부대를 지휘 관리하고 예비군 조직 편성에 관하여 병무청과 협조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 및 통합 방위 작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비군 부대와 수행군 부대와 예비군 부대는 예속관계이다. 예속관계를 설정하고 수행군 부대장은 예하 부대장에게 예비군 부대를 배속하며 유사시에는 작전 수행상 지휘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 잘 체크를 하세요. 그 지휘 관리냐, 지휘 통제냐, 관리 운영이냐, 이것도 잘 구분하려죠. 요 권한과 책임 두 가지 나옵니다. 또 여기는 병무청이죠. 지방병무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이죠. 통합방위작전입니다. 지역방위작전은 한번 틀리죠. 수행군 부대와 예비군 부대는 예속관계고 예하부대에 배속을 주고 유사시 지역은 재설정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비군법에서는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예비군법 시행령 6조 1항에 보면 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 부대에 예속된다. 상급 예비군 부대에 예속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하고 있죠.
법하고 완전히 상충되죠. 법에는 상급 예비군 부대에 예속된다고 했는데 여기 훈령에는 수행군 부대와 예비군 부대, 수행군 부대에 예속되는 걸 되어 있어요. 완전히 틀려버리죠. 그래서 예비군법 시험 볼 때는 상급 예비군 부대에 배속되는 걸로 정답을 찾아주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훈령 요 시험 볼 때는 예비군 수행군 부대와 예비군 부대 예속 관계 이걸 정답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비군법에서는 상급 예비군 부대에 예속된 이것을 군부대에 예속된다. 수행군 부대에 예속된다. 이렇게 출제를 잘해요. 그런 건 틀린 거죠. 그런데 이 예비군법에서는 틀리나고 이게 훈령에 들어오면 그 정답이 돼버리죠.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가 돼야 될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정리가 좀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좀 정리가 되죠. 법하고 훈령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런 상충되는 내용들, 일치되지 않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지휘관리 체계 별표 2죠. 그 별표 2는 여러분들 그 교재 바로 밑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별표 2 지휘관리 체계를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되는데 이 실선은 지휘고 그 점선 중에 좀 긴 점선이죠. 그것은 작전 통제고 점선은 협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도 좀 지금 잘못됐어요. 요 각 연대 그 대대하고 경찰 이런 거 보면 이게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작전 통제로 돼 있죠. 요 경찰서장을 작전 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찰서를 작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나온 게 없어요. 그 통합방위법에 들어가면 통합방위법에서는 경찰서장이 위임했을 때 경찰서장이 지역군사관데 위임한 경찰 작전 요소만 작전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막 써난 거예요. 나머지는 협조 관계입니다. 협조. 그리고 군 편제라든지 정부 조직법상에 나오는 체계상에 있는 데는 전부 다 지휘 관계죠. 다 우리 군부대에서 경찰이라는 것은 작전 통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작전 통제하는 거 되겠구나 하는 거는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도식이다.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저 경찰서를 작전 통제할 그게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했었어요. 그때는 군이 셌을 때죠. 군이 힘이 막강했을 때니까 그때는 뭐 말이 없어도 경찰서는 자동적으로 작전 통제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자, 여기서 연대급 이상 직장 예비군 부대는 수행군 부대장이, 대대급 직장 예비군 부대는 유단 또는 연대장급 지휘관이, 중대급 이상 이하 직장 예비군은 대대급 지휘관, 지역대장이 지휘 관리한다. 그러니까 한 단계 상급자가 지휘 관리하는 거죠.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 같은 경우는 차하위 부대로 여기 위임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예비군 연대를 연대장이 위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라는 말은 빠지는 거예요. 왜 지휘라는 말을 쓸 수 없잖아요. 동일 계급인데 지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 직장 예비군 연대장들이 현역 연대장보다 훨씬 고참이잖아요. 그 지휘란 말을 빼고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선임 때 계급이 높으면은 지휘를 해야죠. 그래서 예비군 여단장이라 하더라도 수행군 부대장이 계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휘란 말을 써주는 거예요. 지휘 관리냐 관리. 차하위 부대입니다. 요것도 잘 체크해요. 차하위 부대면은 바로 밑에 부대죠. 그래서 차자로 빠지고 하위 부대에 위임할 관리한다. 이러면 안 되죠. 차상급 부대, 차하위 부대. 차자는 바로 한 단계 위 부대, 아래 부대를 말하는 거죠. 차자가 빠지면 틀리고. 차차 하위 부대. 또 이렇게 쓰면 차차는 어떻게 돼요? 한 단계, 2단계까지 들어가는 걸 말이죠.
자, 5조 예비군 조직 편성 운영에 대한 업무 분장 보겠습니다. 자, 업무 분장에는 총 몇 명이 나옵니까? 7명이 나오죠. 7명. 이거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업무 분장에는 가부터 카까지 있습니다. 예비군 업무를 총괄해요. 그리고 예비군 조편 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또 예비군 지휘 관리에 대한 권한을 수행군 부대장인데 위임하는 것도 국방부 장관이죠. 요것도 좀 안 맞죠. 이제 제대로 법하고 일치시키려면 예비군 관리 운영에 대한 권한을 수행군 부대장에 위임한다. 이렇게 돼야 정확한 법과 일치되는 표현인데 여기는 지휘 관리에 돼 있어요. 우리가 또 앞에 용어 중에서 어떻게 되죠? 국방부 장관은 지휘 관리 운영에 대한 권한을 수행군부에 위임한다 되잖아요. 그럼 지휘 관리 운영이라고 쓰든지. 근데 이거는 뭐냐? 지휘 관리만 딱 써놨어요. 이런 것들이 앞에 거하고도 일치가 안 되고 상위법하고도 일치가 안 되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예비전력 관리 업무 담당자 임용, 임명, 해임에 대한 전문 인사. 이 선발권은 없죠. 임용, 임명, 해임. 이 선발은 없습니다. 왜 선발은 없어요? 이 선발권은 각군 참모총장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각군 참모 육군은 육군의 참모총장하고 해군하고 해병은 해군 참모총장이 선발하잖아요. 그래서 선발은 많이 빠집니다. 들어가면 틀리죠. 그다음에 예비군 포상, 치료, 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 조정. 보상에 대한 방침 수립 조정이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예비군 포상, 치료 이것도 보면 직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참모총장이 합니다. 참모총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예비군 치료면 보상에 대한 심의는 누가 하느냐? 이거는 수행군 부대장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비군 포상에 관한 조치하고 예비군의 치료 보상에 관한 심의는 수행군 부대장이 하고 여기에 대한 예비군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은 총장이 하고 여기에 예비군 포상 치료 보상에 대한 방침 수립과 조정은 국방부 장관이 하고요.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그것이 심의하는 거냐 지급하냐 여기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냐에 따라서 다 업무 분야가 틀리지 버리죠.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비군 추가 편성 승인하는 것. 예비군 추가 편성은 뭐였습니까? 예비군 복무기간이 끝난 예비役 보충력 병을 추가 편성할 때 장관의 권한이죠. 요거 승인해 주는 거예요. 특별감사원 편성 및 감사 실시, 각군 위임. 우리가 특별감사 예비군법에서 특별감사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하도록 되죠. 하는데 각군 예하부대 예비군 부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는 각군 참모총이 위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비군 각군이 위임을 했어요. 그 예비군 부대기미 현보안 수역성 각군 수행군 부대장까지 위임을 했습니다. 감사는 각군이고 이건 각 수행군 부대죠. 체크를 잘하세요.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운영을 위한 예산 획득 및 지원, 예비군 군수관리 방침 수립 및 통제, 수행군 부대 지정 및 배제 이런 것들은 국방부 장관의 업무다. 자, 예비군 육성 운영에 지원에 대한 예산 이것도 여러분 그 밑에 각군 참모총장 보면 예비군 육성 지휘 관리에 대한 예산 획득 및 지원. 자, 이것은 각군 참모총장의 업무 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면서도 틀리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지 않고 그냥 들이다 암기만 하다 보면은 헷갈리기도 헷갈리고 본고사 시험 문제 이것을 조합해서 문제 내버리면 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그 업무 분장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시켜서 확실하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입력을 시켜놔야 됩니다. 자, 각군 참모총장 보겠습니다. 각군 참모총장 업무 분장은 가부터 사무까지 있죠. 자, 가목 보겠습니다. 국방부 지침. 자, 이게 각군 참모총장이라 하면 공군 참모총장 들어가면 안 되죠. 육군 해군 참모총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법 제정 목적에서 나왔었죠. 자, 국방부 지침에 대한 각군의 시행, 방침, 수립과 집행의 감독, 예비지를 선발해 가는 세부의 수립 이렇게 되죠. 아까 장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명, 해임에 관한 인사업무를 한다고 그랬죠. 반면에 선발은 각군 참모총장의 역할이다. 업무 분장이다. 예비군 교육훈련 조정 통제, 예비군 군수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행 감독. 자, 이것도 각군 참모총장은 예비군 군수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행 감독 통제 업무 반면에 장관은 뭐라고 되세요? 예비군 군수관리 방침 수립 및 통제 이렇게 되세요. 장관 업무하고 구분해야죠. 그 다음 예비군 치료 및 보상금 지급 총장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장관은 뭘 한다고 했어요? 예비군 보상 치료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방침 수립 및 조정한다고 그랬죠. 이 방침 수립과 조정은 장관의 역할이고 여기에 따르는 심의는 수행군 부장 역할이고 이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직업은 각군 참모총장의 역할이에요. 업무 분장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정리해야 돼요. 아, 예비군 치료 및 보상에 대한 심의는 수행군 부대장이 하구나. 이 심의한 내용을 직업하는 것은 각군 총장이 하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방침 수립하고 조정해 주는 것은 아, 장관이 하구나. 하고 그렇게 탁탁 정리를 해놔야 암기하기도 쉽고 막 이렇게 조합해서 문제가 나오든지 연결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과목 예비군 육성 지휘 관리를 위한 예산의 획득 지원. 장관의 역할에도 또 업무 분장이 여기 있죠. 장관의 업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비군 육성 운용을 위한 예산의 획득 지원. 육성은 똑같은데 지휘 관리냐 운영이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버리죠. 육성 운용에 가는 예산 획득은 장관이 네가 해라. 육성 및 지휘 관리에 대한 예산 획득은 총장이 하래. 좀 이것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개정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 하여튼 이렇게 현재 훈련 규정에는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여튼 이 관련되는 사람들 업무 분장을 비슷한 것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탁탁 정리를 하세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잊어버릴 일이 없죠. 한 번만 봐도 머릿속에 확 박히죠. 이렇게 머릿속에 좀 임팩트 있게 탁탁 집어넣어줘야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또 시험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하거나 연결형 문제 유형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함정을 파놨더라도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된 상에 대한 업무 수행, 임무 수행이죠. 위임된 상이 뭐 있었습니까? 특별감사반 평성 및 감사 실시 이것이 위임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업무를 총장이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보고 자, 수행군 부대장 6쪽부터는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세요.